2025년 11월 30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한다라고 미리 계속적으로 공지를 해 드렸고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두 종목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매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미국 주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월요일 날 국내 증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JW 중요하게 2% 상승을 했고요. RBW가 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N투스가 10원 약세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동국제강도 강보합으로 그냥 마감을 했죠. 그 외에 한섬도 약보합이었고요. 파세코가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GF 리테일과 지노맨 컴퍼니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한 종목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을 25,000원에 매수를 하자라고 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고요. 그 위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횡보장세가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지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수급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거래량이 더 동반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조금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25,000원으로 지난번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 3,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3,500원대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RBW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소수 계좌가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권 매매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RBW를 언급을 해드리면서 지적재산권만 98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 4개가 있습니다. 본사가 하나 있고요. 통합 신축을 하고 있는 본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신축 통합본사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일본 도쿄에 지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싱 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IP만 98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가를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대 손실이긴 하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로 해서는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엔투스도 돌고 있죠. 시엔투스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함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제강을 볼게요. 동국제강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를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은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8,600원 수준을 돌려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철강사, 그러니까 K스틸법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한섬이 지금 횡보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횡보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수급이 지금은 살짝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다는 게 불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4분기 실적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세코의 경우는 4%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의 저항을 또 한 번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파세코의 경우는 7,6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은 7,4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손절가를 제가 6,3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7,400원으로 손절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도 역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5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후에 변동된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동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기까지는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동의 경우는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대동의 김준식, 김신영 부자가 대동기업 지분을 지렛대로 대동의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AI랑 드론을 엮어서 지금 농기계를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동 실적 3분기까지 잘 나왔고요. 4분기에 하나 더 나오게 되면 이전의 고점이었던 11,3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쇼핑을 한번 볼게요. 롯데쇼핑도 최근에 지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71,000원 전후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 역시 4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유통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백화점 회복세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롯데쇼핑은 들고 있으면 무조건 갈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진 시스템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소폭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ESS 모멘텀이 지난 금요일 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지선은 작용을 하고 있죠. 24,000원 부근에 지지선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11월 24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홍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ESS에 대한 모멘텀은요. 서진 시스템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1853억 규모의 미국향 ESS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플런스 에너지라는 그 ESS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니까 서진 시스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덕산네오룩스를 제가 11월 26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매수 타이밍이 11월 27일 날 나왔고요. 28일 날도 역시 1%대 상승을 하게 되면서 8%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K전자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거든요. 역시 11월 26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8,5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의 3분기가 누적 실적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적어도 보수적으로는 10,000원은 뛰어넘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400원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내일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월 27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BGF 에코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매수는 3,2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뭐 3,250원 살짝 밑에 있다가 그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3,395원까지 올라갔죠. 현재는 뭐 3,375원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BGF 에코머티리얼즈의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좀 신경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3,55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5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 상향 조정할 거예요. 상향 조정할 겁니다. 워낙 뭐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만 보게 되면 연결로 영업이익이 57억인데 뭐 이전에도 실적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기 순이익도 같은 기간 작년 대비해서 132% 증가했거든요. 그런 만큼 실적적인 측면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은 너무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 11월 27일 날 지노맨 컴퍼니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는 조정을 조금 받았던 3,500원, 3,500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급등을 하고 이날도 올라가다가 윗꼬리에 달린 모습이었죠. 참고로 지난 금요일에 올라간 종목이 로봇이랑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노맨 컴퍼니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들이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노맨 컴퍼니는 여전히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놓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더 이상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놓쳤으니까 이거는 그냥 매수 포기하고요. 추후에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0개 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수익이 계속적으로 났었죠. 뭐 시장이 약세일 경우는 리스크 관리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전략이 있고요. 손절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손절가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 차익 실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많이 손실 나봤자 10% 이내고요. 대신 수익 나는 건 끌고 가는 전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매수 타이밍을 가졌는데 매수 안 된 종목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처 캠기의 경우도 22%대의 수익이 나는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10% 안쪽으로 손실 다 잘라냈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끌고 가면서 최소 뭐 30%, 40%, 그 다음에 인테플러스는 100%도 돌파를 했고요.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뭐 56%, 테크윙 거의 100% 가까이 됐고요. 하나마이크론도 80%가 넘었습니다. VM 75% 수익 나고 있고요. 종목들 계속적으로 짧게 가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록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날 SBB테크의 경우는 좀 아쉽죠. 이탈가를 이탈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있으니까 정리를 했는데 22%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파세코 손절가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오늘이 11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종목 리뷰를 오후에 하는데 아마 내일이나 아마 화요일까지 오후에 할 수도 있어요. 밤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까지는 그냥 무료로 종목을 또 2개를 올려놨습니다. 하나 올려놨고요. VIP 대상으로 또 하나 올려놨는데 내일 12시에 VIP 대상 종목은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VIP 공개 종목은요. 그 가격이 왔다고 해서 바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쇼츠는 무조건 VIP 대상으로 해갖고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쇼츠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부터는 주 1회 20분에서 30분 VIP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 거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